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군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우선 과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문제 등의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국에 있어선 북한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을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In the case of military conflict around Taiwan, there would be increased possibil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 Therefore, in that case, the top priority for Korea and the U.S.-Korean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based on our robust defense posture. We must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first. 미국이 타이완 분쟁보다 한반도 방위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한국과 타이완 모두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n't be appropriate to reply about a U.S. priority because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aiwan are very important for the U.S., I suppose, and are to be defended by the U.S. together with their allies and partners. 지난달 방한했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나지 않았던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휴가 기간 중 면담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통화를 통해 내실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have always been clear on my position. And whenever and wherever I'm asked about this issue, I will always provide a consistent answer.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경제 분야, 최첨단 기술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며 한미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 세계 시민들의 자유 확대를 위해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이 석 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예견되던 상황. 북한의 선택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아침 6시 53분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km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차량식 이동 발사대에서 쏜 거로 추정되는데 군은 회피 기동이 가능한 KN-23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월 5일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일 북한의 핵무력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러커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공조를 다졌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해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동해상의 연합훈련이나 또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로 도발 수위를 조절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입장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들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형 아울렛 건물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기자, 우선 이번 불로 다친 사람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 불길이 잡히 않은 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 난 아울렛 건물 지하 1층 방제실 내부에서 아울렛 관계자 1명을 확인해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아울렛 관계자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아울렛과 바로 붙어있는 숙박동에서 투숙객 100명과 송사자 10명 등 모두 110여 명이 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피한 인원과 숙박 명부를 대조해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7시 45분쯤입니다. 화재 직후 검은 연기가 수백여 미터 이상 치솟아 119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울렛 개장 전에 불이나 매장 내부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불이 난 건물에서 커다란 연기가 솟구쳐 오르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동시 발령하고 차량 40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인명구조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은 해당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초과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이달 기준 쌀 20kg의 산지 가격은 4만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떨어졌는데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결국 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지난해 재고를 합한 물량만 35만 톤, 당정은 이보다 많은 45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매입합니다. 여기에 해마다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확대합니다. 정부 매입과 공공비축미 물량을 합해 90만 톤 규모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이는 건 5년 만이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매입 물량 기준으론 최대치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격리 물량으로는 사실은 그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같은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농해 수위 전까지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착용 권고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사라집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고위험군이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1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3,948명, 해외 유입은 22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1명이 늘어난 427명입니다. 사망자는 3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246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인데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새벽 시간대 여성의 집을 찾아간 A씨. 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딸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지난 8월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을 받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고의당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결정했습니다.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내용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의 의문사로 시작된 이란의 시위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또 부유층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란 당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벌써 9일째 이란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잡을 태우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여성들이 이끌었던 시위는 이제는 남성들 그리고 노동자, 부유층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해져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하루에만 80곳이 넘는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당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제까지 모두 4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인원만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من موافق گشت ارشاد هستم ولی خب به طور مهربونانه به طور مؤدب‌آمیز طوری که طرف مقابل رو جذب کنه نه اینکه از خودش دور کنه.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도 다수 체포돼 테헤란 기자협회는 구금된 기자 9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안당국은 SNS와 인터넷 접속 차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에서 촉발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 이상 하락 출발해 연중 최저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0.34포인트 내린 2,249.66에 코스닥은 16.97포인트 하락한 712.3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영국 금융시장 불안 여파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30포인트 가까이 내리며 출발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솔루션이 사업구조 개편 소식에 약세를, 현대제철도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 후반 젊은이들을 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일본에서는 이 Z세대가 창업에 나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빌딩 상점가. 대학생 3명이 메추리알 푸딩을 팔고 있습니다. 원료인 메추리알은 본인들이 직접 만든 메추리 농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도 올리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障害のある方を支援するためにうずら農場を作ろう。今後事業を拡大していければな。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21살의 이 남성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옷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팔고 있는데요. 수익금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Z세대 공감을 얻어 널리 보급된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풀로 만든 빨대인데 현재 250여 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Z세대 형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식물 줄기를 말린 빨대를 보고 베트남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인데다 어려운 베트남 농촌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홍보해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야생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가 수심 2m가 넘는 농업용 인공저수지에 빠졌는데 이 코끼리를 구조하느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원형의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벌써 3시간째입니다. 물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직경 5m에 불과한 이 저수지의 수심은 2.6m. 다 자란 코끼리의 머리만 겨우 물 밖으로 나올 정도로 깊은 편입니다. 중장비를 불러 구조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콘크리트로 된 저수지 테두리를 망치로 깨트려 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코끼리는 구조 의도를 알아챘는지 낮아진 턱을 이용해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코끼리는 감사의 인사라도 하듯 현장에 한동안 서 있다가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생긴 짙은 먹구름으로 인해 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먹구름만 보면 더 바쁜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박 비행기입니다. 우박을 형성하는 먹구름층의 상승기류 입구에서 특수물질을 뿌려 우박 크기를 최대한 줄여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ine Lösung von Silberjodid in Aceton wird verbrannt und man bietet sozusagen der Wolke mehr Körnchen an, die dann dafür sorgen, dass einfach die Tropfen, die nachher als Regen oder Hagelkorn kommen, etwas kleiner werden. 우박 비행기 조종사 무소 씨는 휴대전화 앱으로 항상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주색으로 표시되는 먹구름 지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먹구름을 쫓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엔 먹구름이 장시간에 걸쳐 크게 만들어졌지만 언제부터인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작은 규모로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소 씨는 요즘처럼 우박이 많은 시기에는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핀란드 도시 탐페레의 살아있는 미술관에 등장한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배우가 아니라 조각가 자격입니다. 영국 조각가인 토머스 하우시고가 주도한 대형 전시회에 그의 작품들이 초청된 것입니다. 그의 메인 작품은 총격전을 묘사한 대형 석고 조형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상이 된 총격전은 사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집 모양의 작은 실리콘 조각 시리즈 등 9점을 선보였는데 공통된 주제의식은 자기 성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Vastaanotto on ollut tosi innostunut. Mun mielestä täällä on jopa harrastunnelma ja ihmiset ovat aidon kiinnostuneita tästä sisällöstä ja se oli se. 독학으로 조각을 배운 브래드 피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각가로 깜짝 데뷔한 것입니다. 전시회 관계자들은 주제의식이 뚜렷한 그의 작품을 보면 조각가로서의 그의 행보가 벌써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49회 LA 한인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류의 힘을 보여준 축제 현장의 모습,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길에서 한인 축제를 대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인 사회에 기여한 주요 인사와 단체 120곳을 비롯해 LA에서 활동하는 예술 공연팀들이 왕복 6차로 거리를 행진하며 축제의 절정을 알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 한인 동포들이 너무 많은 거를 이제 겪으셨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기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코리안 스피릿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Honored to be here, the Grand Marshal and the parade today, the 49th annual, and you know the spirit and the love of the Korean community is out here today, and I just love them. 올해 LA 한인 축제는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나흘의 축제 기간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들과 전통 놀이를 비롯해 한복 등을 직접 입어보는 다양한 체험을 즐겼습니다. And then a lot of my friends who visit Korea, they try on the hanbok and they took a lot of photos. So I'm like, I don't need to go to Korea. I can just try it out here. So great experience. 축제 기간 함께 열린 농수산 엑스포에는 전남, 전북, 경북 등 10곳의 지자체가 116개 부스에서 대표 농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경험하는 교민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 너무 좋아요. 살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도지사들이 현장을 찾아 대표 음식과 특산품을 교민과 현지 업체들에 직접 홍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예인들의 공연과 함께 교민 노래자랑도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LA 축제 재단 측은 내년에 열릴 제50회 축제는 서울과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와 함께 미주 한인 역사에 획을 긋는 축제로 만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북의 한 자활 사업단이 치유 농업을 위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자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자활 사업단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미륵산 자락에 자리한 농장. 편마비 등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한 달 전 직접 씨를 뿌리고 일주일에 한 차례씩 재배한 상추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기 불편한 손으로 상추 잎사귀를 따는 게 힘겹지만 수확의 기쁨은 큽니다. 씨를 저희들이 뿌려가지고 이 섞는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이 또 식물을 또 이게 분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익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농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허브 식물을 재배하며 농업을 통한 정신적 위안과 회복을 얻는 겁니다. 모든 촉각, 감각들을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당연히 힐링이 되고 그냥 초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과 대학 연구실이 참여해 치유 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경감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수치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농장에는 수급자 20여 명이 직원으로 일하며 자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을 시도한 자활단체의 과감한 도전이 치유와 자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가을 날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온의 일교차입니다. 오늘 아침 태백이 7.3도, 파주가 9.6, 봉화가 9.9도 등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10도 아래에 머물러 서늘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기온이 15도 정도나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기온차에 적응할 수 있는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을 보면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8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27도, 금요일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 정도 웃도는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남해안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상 강수량이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이 적은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